질문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 저 기후본부장입니다. 지금 대책의 취지를 좀 간단한 요지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거든요. 네. 전화 몇 번 주셨는데 전화 아까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아침에 너무 저도 일련의 회의 계속 진행하느라고 전화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전기차가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것이 이 전기차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그 보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사실은 완전하게 이게 솔루션이 정확하게 제시된 게 아직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중앙부처도 예고된 바에 따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부처 간의 종합적인 그 대책 회의를 시작을 해서 다음 달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이제 했는데, 최근에 그 인천 사고 이후에 그 사회적인 관심사라든가 시민들의 불안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서울시에서 저희 그 시 입장에서는 뭐든지 이 시민들을 좀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좀 완화시키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발표드린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걸 핵심으로 해가지고서 그 보도자료를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핵심으로 삼으신 이유와 그리고 이게 공동주택 이제 규약을 개양 충전율을 90%로 제한하는 거는 이제 전기차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확실하게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제시가 되는 거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 전해질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중간에 분리막이 손상되는 것은 제일 외관상 뭐 그 이벤트가 정확하게 포착이 되니까 이제 원인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는 다른 이유로는 배터리에 포함되어 있는 셀에 그 애초부터 제조 당시부터 하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오래 반복돼 가지고서 그 오버차지 현상에 대해서 노출돼 가지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해져 있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인천에서 이제 얘기된 것처럼 덴트라이트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충방전을 반복하면서 거기 내부적으로 이렇게 돌기 같은 것이 형성이 돼서 그것이 판막을 훼손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전기차 화재 케이스들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자료 같은 것이 다 그 전소돼 버리고 해서 사실은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어떤 케이스에서 핵심적인 원인이 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다고 했을 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직접적인 거는 충전을 그 100%까지 충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충전을 이렇게 낮춰서 하는 것이 배터리의 뭐 그 장기적인 배터리 사용 면에서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그 과충전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하다 보니까는 전기차 충전율을 90%까지 제한하는 것을 저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제 아파트 관리 규약을 개정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아파트 관리 규약 자체가 저희가 표준 관리 규약을 제시를 하면은 이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그것을 채택할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것을 뭐 받지 않았을 경우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차주께서 그것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사실상 그것을 이제 강제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별단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는, 최근에 보도된 것처럼 일부 단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이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주민들 내부에서 상당한 그 이목 반목 같은 것도 있고 갈등이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에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를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매일경제 정석환 기자인데요. 이번 공동주택 이제 개정은 이제 아파트가 대상일 텐데, 그럼 향후 아파트 아닌 다른 건물로 이 같은 뭐 충전율 제한을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주신 의도는 여기 보도자료에도 이제 들어 있는 것처럼 급속 충전기 공공에서 관리하거나 아니면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급속 충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80%까지로 제한하는 제도를 이미 시행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아마 질문하신 걸 보면은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상업용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주차장 그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시행을 하고 추가적으로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기를 보면 그 금액별로 충전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가득 차게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를 얼만큼 쓸 거냐를 관리하는 툴이 두 단계에 걸쳐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는 배터리 그 성능 용량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내구 성능 안전 마진이라고 하는 걸 이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주요 제조사 같은 경우는 97%,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커패시티가 있을 때 97%만 쓸 수 있도록 제조사에서 이렇게 아예 실링을 정해 갖고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97%가 나간 상태에서 차주가 자기가 다시 임의를 선택해서 그 97%에 100%를 쓸 것인지 90%를 쓸 것인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자는 제조사에서 정돈을 하면은 이제 사용자가 임의로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후자는 사용자가 언제든지 충전 시마다 그 값을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제조사가 지금 이제 아파트 그 관리 규약이나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아서 그 본인이 살고 있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마진율을 90%로 적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차주가 제조사에 가서 이렇게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조사에서 AS 센터에서 그것을 조정을 해준 다음에 그것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 인증을 해줘서 그 인증한 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제출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지금 저희가 제조사에다 제안을 했고요. 제조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을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인증을 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리 규약을 이제 개정하는 건 사실 이제 서울시에 어떤 강제성 같은 건 없는 건데, 아파트 이제 입주민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그 제조사에서 그걸 받아와가지고 자기가 자기 차에 인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뭔가 서울시 차원에서 이게 90%로 된 차량이라는 걸 뭔가 인증할 방법이라든지 해줄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는 그거는 이게 한 단계를 더 거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제조사에서 자기들이 그 마진율을 정리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정리가 된 차라고 하는 것을 제조사에서 뭐 인증을 해서 거기에 이제 뭐 스티커를 발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자기 차를 관리하고 있는 그 차량 관리 시스템 어플이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거기다 전송을 해가지고 그것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다 제시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직은 확정된 방법이 아니라서 제조사들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면 설치된 충전기에서 설정값에서 90%를 갖다 생각하시는지요?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충전기 이제 전기차가 있고 충전기가 있으면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국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차량에는 전부 다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라고 하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 자동차의 배터리가 몇 퍼센트 충전이 돼 있고 지금 셀의 온도는 얼마고 뭐 전압은 얼마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거든요. 국제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 정보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뭐 몇 프로씩 충전되고 있는지 이 정보를 급속 충전기에다가 송출을 해줍니다. 정보를 공유를 해주게 돼 있어요. 프로토콜에 따라서. 그러면은 급속 충전기는 예를 들어서 그 사용자가 90%로 나는 90%를 쓸 거야라고 생각을 해놓고 90%를 입력해 놓으면 90%가 임박하면 이 정보가 급속 충전기에 전달이 되면서 충전기에서도 전기가 나가는 것을 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급속 충전기 경우에는 지금 이미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완속 충전기인데 서울에 지금 한 7만 기죠. 서울에 충전기가 급속하고 완속 다 합해서 7만 기 정도 있어요. 7만 기 정도 있고 그중에 급속이 5천 기 정도 되고 나머지는 완속 충전기고 특히 아파트 지하에 있는 완속 충전기가 3만 5천 기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완속 충전기가 문제인데 완속 충전기는 국제 프로토콜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차에서 충전기에다가 무슨 정보를 계속 전달하냐면 나는 지금 전기가 더 필요해라는 정보만 전달해요. 그러면은 충전기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니까 계속 전기를 보내주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90%를 설정해 놨다고 하면은 90%가 딱 도달하면 차량에서 난 이제 더 이상 전기가 필요 없어라는 정보를 주거든요. 그러면은 충전기에서 전기를 커트를 합니다. 근데 충전기에서 전기를 커트를 하고 그다음에 차량에서도 이게 이제 충전기가 전류를 보내주면 충전할 때는 이걸 직류로 바꿔서 충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90%에 도달하면은 난 이제 충전이 더 이상 필요 없어라는 정보를 충전기에다 주면은 충전기는 전기를 더 이상 보내지 않고 서로 전기를 보낸다 하더라도 차량에서는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 기능을 커트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커트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충전이 안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차가 충전이 끝났는데 차가 이제 계속 뭐 BMS도 돌려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그 블랙박스도 돌려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90%에서 이게 충전이 떨어지면 프로세스가 다시 시작이 돼요. 나 전기 더 줘. 그럼 또 가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충전기에서 아까 급속 충전기처럼 여기서 전기 가는 것을 커트를 못 합니다. 얘는 종속돼요. 여기서 달라고 하면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환경부가 이런 그 전기차 화재 시스템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발표한 그게 뭐냐면 앞으로 신규로 만드는 완속 충전기는 급속 충전기처럼 통신 모뎀을 달아서 여기에서 차에서 발생하는 그런 주요 정보를 이제 충전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아마 올해 예산 800억인가를 전국 예산 800억인가를 잡아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충전기에서 자동으로 그것을 커트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은 거기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근데 제조사에서 이거를 인증을 해주냐 안 해주냐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9월 말까지 그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이 제조사에서는 그 대부분의 제조사가 다 해줘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는 건지 아니면 제조사는 이런 제안했을 때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지 두 가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전화를 계속 주셨는데 바빠갖고 전화 못 받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제조사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누다 왔어요. 그래서 워낙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이미 출차된 이미 출고가 돼서 운영 중인 차들의 그 마진율을 조정하기 위한 이런 작업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도 지금 당장 뭐 언제까지 가능하다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뭐 이것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확답하기는 좀 이르다고 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검토하는 것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준칙을 개정하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시민들의 불안이라든가 뭐 사회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것을 고려했을 때 뭐 모든 절차가 천천히 하나씩 될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면서 아주 느긋하게 이렇게 하겠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관리 준칙을 지금 바로 준비해서 개정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 그러면 관리 준칙 개정하는 거에 대한 또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경우에 가장 빨리 그 실행되는 시기를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9월 정도로 잡은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사에서 그런 거에 대한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랑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인증을 받거나 할 때 프로그램 업데이트하고 인증하고 이럴 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서울시가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문제도 같이 얘기를 따르게 하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거는 굳이 서울시가 지원하지 않더라도 제조사에서 얼마든지 그 AS 차원에서 협조해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비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출고된 차량에 대해서 그 마진율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한다 하시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출고될 차량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그 마진율을 조정해서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뭔가 권고하거나 강제할 부분이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는 전기 자동차가 이제 화재가 나고 지금 뭐 벤츠라든가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하여튼 주요 제조사에서 이렇게 메이저 제조사에서 나온 그 출시한 차들도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기 자동차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게 한 번 완충으로 몇 킬로를 가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퍼포먼스고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조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냐면 마진율을 10%를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라도 우리 예를 들어서 뭐 A사가 마진율 10%를 적용을 하는데 서울시 정책에 협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외부적으로 또 경쟁사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쟤네들은 그 마진율 10%를 적용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은 거야.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에 그래서 굉장히 주의 해석을 담았는데 저희는 SOC 마진율을 10%를 적용을 해서 90%까지만 해라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퍼포먼스나 성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가 예를 들어서 85%, 90% 정도만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배터리에 대한 이 지속성이라든가 안전성 이런 점에서 이렇게 100%를 계속 충전할 때보다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에서 지금 마진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히 차 소유자가 요청을 하면 그 요청에 부응해서
제조사가 그것을 조정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신차를 출시할 때는 당연히 마진율은 기존의 제조사가 생각했던 97%면 97%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유자가 나는 아파트 주차장에다 이렇게 대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 단지는 10% 정도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메커니즘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추가 질문 없으실까요? 확인차 한 번만 좀 여쭤보면 그 지금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 인증 때문에 어쨌든 제조사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그 기존에 그냥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설정을 조정해서 그 충전 값을 뭐 최대치를 90%로 만들겠다라는 건 지금 가능한 건 거잖아요. 지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공에 있는 충전기에서는 그렇게 90% 80%까지 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는 공공에 있는 충전기는 저희가 이제 충전기 인프라를 지금 만들고 뭐 완속 급속 충전기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작년까지는 충전기를 완속 급속 가리지 않고 많이 보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정책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방향을 완전히 선회해서 사실 완속 충전기에 대한 건 기본적으로 차주나 어떤 회사나 이렇게 그런 차량 소유자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공공의 역할은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퍼블릭한테 열려 있는 퍼블릭이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인프라를 굉장히 고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화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거에 다시 돌아가 보면 급속 충전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80%가 되면 아까 저 질문 나온 거의 연장선상에서 80%가 되면 저희가 자동으로 컷하는 겁니다. 실제로 뭐 외국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80%가 도달을 했는데 완전히 그냥 컷하는 방법도 있고 80%가 도달하면은 80% 이후부터는 이제 점점 충전 퍼포먼스가 좀 느려지는데 그 느려지는 상태에서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엑스트라 차지를 붙여가지고 그 충전료가 굉장히 비싸져가지고 사실상 그 80% 이상 충전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희는 후자보다는 전자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에 대한 거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다중 이용 시설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시 산하의 그 서울시 그 병원들이 꽤 여러 개 있는데 그쪽에는 대책이 좀 준비가 돼 있나요? 이제 아까 이제 다른 분이 질문 주셨는데 일단 급한 공동주택에 대한 것을 먼저 이번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상업용 건물이나 아니면 다중이용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히 이제 상황을 보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권고사항이어서 따르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주민회의에서 이 보면은 Q&A에 사업 배제 등의 불이익은 있다고 하는데 혹시 뭐 인센티브나 좀 이렇게 이거에 협조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은 생각하시는 건 없으세요? 인센티브라 하면은 뭐 입주자 대표에 대한 인센티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보관을 갖고 있는 건 아닌데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마진율을 90%로 정돈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거는 이제 우선 저희가 발표 드리는 거고 오늘도 제조사랑 얘기해서 그 논의한 것 중에 중요한 대부분의 내용은 이거보다는 다음번 넥스트 스텝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제 파이널이 아니고 이게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저희는 더 이 다른 그 시스템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믿을 만한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요. 거기에는 지금 이제 여기 건축과장이 와 계시지만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 뭐 전기차를 세대 단위로 해서 방화벽을 세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축 건물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저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니면은 그 BMS 아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BMS에 대한 그 정보를 일차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 분석을 해서 이상 징후를 더 빨리 포착해서 관제를 통해 가지고서 사전에 초동 조치를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적이거나 아니면은 그 좀 잘 해주시는 그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에 추가적인 뭐 그 이후의 그 대책을 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는 앞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왔던 질문 같은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한번 다시 여쭈면 이게 제한을 하는 게 제조사에서 마진을 설정을 하는 거랑 소비자 그 차주 본인이 이제 설정을 하는 게 있는데 전자의 경우 제조사에서 이제 인증서를 발급을 해줘서 얘가 제한됐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주가 자율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를 할 때 좀 얘가 이제 제한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를 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는 제조사에서 예를 들어서 마진율을 90%를 셋업을 했다 그러면은 차주는 100으로 하시든 90으로 하시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은 지금 배터리 퍼포먼스가 제조사에서 90으로 제한을 하면은 일단은 자기 용량이 100일 때 무조건 90밖에는 충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 90만 충전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값이고 그것을 사용자가 추가적으로 90에 90 그래서 81%만 쓰겠다. 아니면 90에 100, 90까지 다 쓰겠다.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배터리에 대해서 많이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그 배터리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전기 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그 관점에서 그 배터리의 안정적인 사용, 퍼포먼스를 오래 끌고 가기 위한 거 또는 그 뭐 이렇게 과충전이나 이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85%로 그 마진율을 적용해 가지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핸드폰 그 삼성폰 같은 거 이런 거 쓰시는 분들 보면은 배터리 보호 기능 누르면 충전이 최대 85%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뭐 배터리 오래 쓰기도 그렇고 뭐 안정성 면에서도 그런 점에서 이제 유의미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하여튼 그걸 90%로 보고 일단 90%로 셋업이 돼서 인증이 됐다면 그 사용자가 그 90% 내에서 얼마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크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예, 서울신문 김동현입니다. 그 자료 마지막에 보다 보면 10월 말까지 요거 서울시 건축물 심의 기준 개정 통해 가지고 신축 건축물에 전기차 뭐 대형 화재 위험성 해서 이렇게 해서 최상층에 주차장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그 건축물 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건물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 혹은 그 가구 수에 대해서만 제한이 되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제한이 되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건축과장님이 답을 정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건축 심의 기준은요. 이제 서울시 건축 심의 대상이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이제 소방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 이제 그 충전 시설들은 지상을 갖고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들을 갖고 이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갖고 만약에 갖고 지하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램프를 지하 주차장 램프를 통해서 하는 최상층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 바로 직하층에 설치하는 것 쪽을 원칙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이상이 연접해 갖고 그 충전 시설이 설치가 안 되도록 하고 세대의 양 옆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갖고 의무를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달에 건축 심의 기준을 개정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자치구 심의 대상도 갖고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뿐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심의하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도 다 적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10만 제곱미터가 연면적 말씀하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연면적 기준입니다.